오늘은 이제 근황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고 있는 곽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인사드린다고 하는데 네. 월요일 인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침에 일단 이제 8시에 방송하고 있고요. 또 월요일 저녁에 9시에 영상 올라가고 있고, 매주 월요일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면 곽 팀장 요즘에 유튜브 하고 있냐, 영상이 왜 안 올라오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오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하신 분들도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요즘 왜 TV에 안 나오냐 이러면 되게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요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좀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조금 뭐 요즘에 피곤해 보인다라든지. 제가 유튜브 19년부터 했는데 19년도 20년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면 곽 팀장님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21년도부터는 곽 팀장님 실물과 똑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만나면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댓글도 보면 악플이 막 달리고 있어요. 예전보다 못생겨졌다, 왜 염색은 왜 해가지고. 염색한 적 없거든요. 자연갈색이라. 그래서 외모에 대한 악플도 막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못생겨진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좀 많이, 저도 나이가 좀 들었었던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그런 악플들 보면서 뭐 따로 관리하시는 피부 관리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약을 좀 많이 먹어요. 영양제, 피부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항산화제, 어떻게라도 이제 세월을 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먹고, 하루에 먹는 영양제 한 20정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곽 팀장 채널 운영을 하면서 서스테이너블 컨설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일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마케팅 처음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실행을 도와드리고, 광고, 퍼포먼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컨텐츠, 뭐 온드미디어 채널이나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면 다른 사장님들이 사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사기꾼 같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좋다라기보다 사기꾼 같지 않아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마케팅의 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약간 그 기술, 딱 공식, 이런 걸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저희는 사실은 어떤 뭐 상위 노출이나 뭐 어떤 그런 거 영매기보다는 진짜 그 기업에서 필요한 마케팅 상황,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거고, 그들한테 지금 무엇을 팔고 있고, 그러면은 시장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존 대행사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잘하는 거를 이제 팔려고 한다면, 저희는 조금 고객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 이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회사 매출도 되게 많은 수익을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나 규모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 첫 해로서 한 5억 원 정도 매출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어쨌든 더 올라오는 추세고, 지금 직원 수는 한 저까지 포함해서 총 8명 정도. 그래도 대표면 나름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개인적인 수입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대표가 되면 저도 막 차부터 바꾸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는 여전히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인 월급 정도의 비용을 가져가고 있고, 뭐 차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직장 생활 할 때 급여 정도 일단 가져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총 이제 저까지 8명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역할로서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팀장님이랑 일할 때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대표님들은 뭐 챙겨준다고는 하지만 되게 이성적으로 직원들이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팀장님 노력과 시간이 또 소요되는데, 직원들을 이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걸 챙겨줬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각할 때 집으로 태우러 온다라든지. 아니 근데 지각을 한 11시까지 출근 안 해서 진짜 혹시라도 큰일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데려간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챙겨줬다 보긴 그렇고, 사실은 뭐 저도 팀장을 하면서 직장생활 10년 이상 해봤기 때문에 바로 대표가 됐거나 바로 창업을 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을.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어쨌든 좀 여러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안 좋아지셨는지.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주 60시간씩 일하라고 그때 했는데 저는 뭐 60시간도 넘어서 80시간? 뭐 주말에도 거의 안 쉬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일단은 많이 망가지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좀 안 따라주고 또 그때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구성원들 이제 퇴사라든지 이제 이탈이 매월 한 명씩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좀 스트레스 또 이제 신경과도 아니 정신과도 이제 다니면서 불안장애 약도 먹고 이러면서 사실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뭐 입사를 한 친구들도 있고 아팠다가 쉬었다 다시 온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달 직원이 나갔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악덕 대표님이었는지 혹은 뭐 아니면 그 직원이 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사실은 사람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더 많이 챙겨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일에서 오는 어떤 업무적인 양이나 난이도 컨설팅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업무적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약점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뭐 상처를 좀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대표는 항상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제 직원이 아무래도 이제 그만 해야 될 때 그 친구가 뭐 상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상처라기보다 힘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할 때 좀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특별히 저만의 문제라기보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씩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팀장님이 거의 매주 주말에 나와서 주에 한 70시간, 80시간 일하시다가 요즘에는 주말에도 많이 놀러 다니시고 쉬시는 것 같은데 좀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몸이 한번 크게 아팠었잖아요. 그때 주 80시간 막 일주일 내내 막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굴도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고 몸 컨디션도 많이 나빠지고 해서 그때 이제 직원들 이탈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막 정신과도 다니고 이럴 때라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 나름대로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중간에 이제 아팠다 다시 이제 회복한 친구들 혹은 퇴사했다 다시 재입사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좀 건강해진 것 같고 일적으로도 예전엔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 좀 가장 힘든 점을 좀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일단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게 이제 내부 직원이든 외부 고객사든 사람을 상대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어쨌든 맞춰서 가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인사가 만사다 진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진짜 많은 실감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아직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재무 회계나 뭐 인사나 노무 하나하나 다 손을 대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해 쓰는 시간만큼 행정적인 이런 요소가 진짜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은 아직 기업에 좀 어려운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봤는데 뭐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스타일도 해봤고 아니면은 친구처럼도 해봤고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마다 스타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용장도 있고 지장도 있고 덕장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 스스로가 따라오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는 내가 돈을 준 입장에서 어떻게 야 너 이래 라고 하면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은 동기부여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객사와 이렇게 소통할 때 조금 원활하게 됐다라든지 이런 좀 소통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마케팅이 전문 지식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은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의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한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에이전시 같은 회사에 마케팅을 맡기는 것도 결국에는 내부에서 물론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솔루션을 어쨌든 주는 거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케팅을 사실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뭐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기준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고객사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마케팅 업계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이전에는 뭐 강의도 가시고 퍼블리나 이런 사이트에 글도 기고하시고 아니면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수익이 있어서 굳이 법인 사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이제 벌어들이는 족족 제 돈이 된다라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의 단점을 생각해 보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소소하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사업해서 벌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나쁘진 않은데, 뭐 저는 조금 같이 일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저랑 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의를 하더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문서를 쓰더라도 같이 하고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뭔가 고립돼서 일하는 거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같이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법인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하고 있고, 큰 브랜드랑 또 계약을 하려면 큰 브랜드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랑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으로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지고 지금 이제 이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근황 월드컵이다 보니까 월드컵처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월 1000번은 곽 팀장 vs 월 500번은 곽 대표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질문 사이에 날파리가 붙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져가는 급여 자체도 거의 직장인 월급 정도긴 하지만 당장 돈을 많이 벌려면 사실 개인 사업자가 짱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건데 과거 만약에 1년 반 창업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업을 다시 할지 아니면 그냥 유튜버 곽 팀장으로 직장인 사업을 지금 물론 나중에 더 성장을 하면 되게 사업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때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은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한 게 되게 많아요. 제 개인적인 시간, 어떤 건강, 뭐 인간관계 다 희생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그렇게 물으면은 지금은 그냥 직장생활 하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만약에 조금 더 이룬 것들이 많고 이제 쌓이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게 메시지 보내면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2021년 12월에 곽 팀장에게 이야기를 할게. 사업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인데 1년 6개월 동안 아마 네가 사무실 밖으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할 거야.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모든 거를 희생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말려도 사업할 사람은 결국 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좋은 얘기 같아요. 원래부터 조금 사업가 DNA가 있다라고 직장인 때부터 느끼셨는지. 저는 그 언론 보도 자료에서 사업가 유형별로 MBTI 순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16등 중에 16등입니다. 네. INFJ인데 사업가 유형이 아니고 사업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한 번도 없고, 다 외향적인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낯설고, 근데 요즘에는 사업가 유형이 되게 다양해져서 꼭 예전처럼 막 으악 이런 사람들만 사업하기보다는 좀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약간 생존형으로 창업을 한 케이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프제가 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MBTI일까요?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업가는 일단 밀어붙이는 기질이 좀 있어야 되고 자기 신념이 확 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인프제는 일단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조금 신경 쓰면서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업은 변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MBTI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질상으로 봤을 때는 안 맞긴 하지만 다행인 건 직장생활 그래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여진 어떤 내공이나 경험들이 있어서 약간 제 MBTI를 약간 극복해버린 그런 느낌? 남 눈치를 많이 본다 하셨는데 그럼 직원들 눈치도 많이 보시나요? 직원들 눈치 많이 보죠. 그러니까 사장이 되면은 저는 일단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직원들 뭐 눈치를 봐 내가 사장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어떤 친구 밥을 안 먹는데 쟤 왜 밥 안 먹지? 뭐 요즘 대화가 뜸하다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MBTI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사장이 돼도 어쨌든 똑같다. 인간관계에 어려움 겪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게 달라서 단 한 군데도 똑같은 솔루션을 적용하기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하지가 되게 고민인데, 마케팅 하면 그래도 곽 팀장 서스테이너블이 잘한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업종에서는 그래도 좀 인지랑 인식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대표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팀장과 대표일 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책임의 한계의 차이인 것 같은데, 팀장은 일단 유한 책임이죠. 그래서 팀원들을 성실하게 관리는 하되, 혹여나 어쨌든 그 친구가 뭐 잘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뭐라 해도 되고, 이제 자율적인 권한이 있는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는 친구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동기부여하고 수직적으로 좀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전체적인 성장을 같이 좀 염두한다는 게 좀 차이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명도 곽 팀장이 아니라 곽 대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곽 대표보다도 지금 이제 약간 일하는 걸로 봐서는 곽 사원급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곽 팀장이 인식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좀 여러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 어필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마케팅 에이전시가 되게 많거든요.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컨텐츠 대행사, 데이터 분석 다 달라요. 근데 저희 회사 장점은 일단은 기업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전략이든 실행이든 분석이든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지금 시대에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 다 하죠. 온드미디어 다 운영하죠. 이제는 그거를 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차별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뾰족하게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를 매력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게 일단은 필요한 거고, 그런 노하우적인 경험이나 이런 건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대표님들 말고도 입사를 희망하는 주니어나 경력직 마케터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회사 어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인성이 다 바르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배울 점이 되게 많은 회사고, 그만큼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사 아직은 지금 상시 채용 기간인데, 하게 되면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난 3년 넘게 마케팅 곽 팀장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점은 저희 회사 웹사이트나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